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아르테 출판사에서 출간한 톤텔레엔의 코끼리의 마음입니다. 코끼리의 마음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소설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코끼리는 매일 나무에 오르는데요. 나무에 오를 뿐 아니라 나무 꼭대기에서 먼 곳을 바라보고 기쁨에 춤을 추다가 땅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나무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져 아플 걸 알면서도 코끼리는 또 나무에 오릅니다. 모모에 보이기까지 한 코끼리는 왜 계속 나무에 오르는 걸까요? 숲속에 사는 다른 동물들은 이런 코끼리를 바라보며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어떻게 할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공감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랑 비슷하네 라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기대하며 지금부터 코끼리의 마음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의 마음. 창문으로 햇빛이 들이친 뒤에야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고! 머리에 난 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눕자 더 큰 소리가 났다. 아이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플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뒤통수에 혹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 코끼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코끼리는 이내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에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루에까지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고! 결국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나무에서 멀지 않은 두 번째 나무에 올랐다. 세 번째 나무에도. 땅거미가 질 무렵 코끼리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한 발 한 발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들어가 곧바로 골아떨어졌다. 밤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 코끼리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어제 일을 떠올려 보았다. 바보 같고 오만하고 생각은 짧고 구제불능 제멋대로에 우스꽝스럽고 뭐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코끼리는 천장을 보며 한참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마침내 코끼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머릿속의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햇살이 창문으로 환히 비쳐들 때까지 깨지 않았다. 다람쥐야, 네가 만약 나라면. 코끼리가 다람쥐에게 물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둘은 다람쥐 집에 앉아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찻잔이 놓인 탁자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멀리 보리수 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지저귀었다. 너라면 그래도 올라가고 싶을 것 같니? 사실은 나무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 떨어져 아플 걸 알면서도 말이야. 다람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끼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물었다. 꼭대기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먼 곳, 그런 먼 곳이 보인다면 너도 기뻐서 심장이 쿵쾅거릴 것 같아?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소리치고 빙빙 돌기도 하고 피로했도 하면서 말이야. 코끼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람쥐를 곁눈질했다. 다람쥐는 여전히 말없이 차만 저었다. 코끼리는 탁자 위에 달린 전등을 힐끗 올려다본 뒤 또 물었다. 너는 자신이 피로했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한 발로 서는 건 나무 꼭대기니까 더 어렵다는 걸 알아. 피로햇을 할 만한 곳이 전혀 아니지. 원래 피로햇을 아주 잘한다 해도 거기서는 힘들고 한 발로 서는 것조차 어렵다는 걸 잘 알면서도 계속 나무에 오를 것 같니? 다람쥐는 일어나 잔을 다시 채웠다. 둘 다 한 모금씩 마셨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 어쩔 수 없거든. 아무튼 나뭇가지들 사이로 쿵 하며 떨어지리라는 것도 너는 알고 있어.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가 죄다 부러지고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게 돼. 그래도 계속할 것 같아? 코끼리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목을 가다듬고 입술을 깨물며 코를 목 뒤로 넘겼다. 딱히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람쥐도 찻잔을 내려놓더니 이마를 훔치고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응. 모두가 나라면 하고 코끼리는 생각해 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모두 나무에 올랐을 거야. 다람쥐, 개미, 기린, 풍뎅이, 들소, 딱정벌레, 두더지, 나비. 모두 오를 수 있을 만큼 나무는 아주 많으니까.
코끼리는 숲을 걸었다. 봄이었다. 보리수 나무 꼭대기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귀고 강길석에서는 개구리가 울어댔다. 만약 모두가 나무 꼭대기에 오른다면 누구나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외칠 거야. 그리고 폴짝폴짝 뛰며 왈츠니 폴카니 제각기 춤을 추겠지? 모두 행복에 넘쳐 피루엣을 하거나 제주 넘기를 하고 해가 진 뒤에는 수백, 아니 수천의 동물이 동시에 나무 꼭대기에서 춤을 출지도 몰라. 코끼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너도밤나무에 등을 기댄 채 이끼 위에 앉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잠시 후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나만 떨어지는 거라면 나 말고는 다들 기어서 내려가거나 날아가거나 굴러서 내려가거나 둥둥 떠내려간다면. 코끼리는 입술을 깨물고 코를 목 뒤로 넘긴 뒤 눈을 꾹 감았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공평한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무 공평해서 코끼리만 넘어지고 다른 이들은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공평한 일인지도 모른다. 코끼리는 그동안 올랐던 나무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그 나무들은 공평했을까? 그리고 다른 공평했을까? 그런데 공평하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한밤중이 되었다. 코끼리는 여전히 너도밤나무 아래 기대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다람쥐가 멀리서 들려오는 뭐라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은 적 없는 부엉이 소리를 들으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코끼리를 발견했다. 다람쥐는 소리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코끼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참새는 생각했다. 내가 코끼리라면 나는 우선 나무에 오르고 떨어지는 법을 배울 거야. 참새는 코끼리가 또 나무에 올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끼리에게 날아가 떨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제안했다. 5번 수업인데 빨리 배우면 3번 해도 끝낼 수 있어. 나무 오르기는 이미 할 수 있잖아. 내가 봤거든. 그러니 수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이야. 참새가 말했다. 좋아. 코끼리는 신음하며 대답했다.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인 것이 기뻤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다.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려올 수 있어? 코끼리가 물었다. 자, 네가 지금부터 배울 게 그거야. 내가 가르쳐주면 바로 알게 될 거야. 참새가 미소를 지었다. 코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단 나무에 올라가 봐. 참새는 코끼리가 올라야 할 나무를 가리켰다. 코끼리가 꼭대기에 올라 춤을 추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참새가 밑에서 외쳤다. 떨어져! 떨어지라고? 아니, 난 떨어지고 싶지 않아. 일단 떨어져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잖아.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코끼리는 떨어졌고 떨어지는 동안 참새가 짹짹대며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세가 틀렸고 귀를 접는 법도 틀렸고 코를 흔드는 법도 틀렸고
그것 말고도 많았다. 코끼리는 참새가 한 말을 전부 머리에 담으려 애썼다. 그리고 바닥에 쿵 하며 세게 떨어졌다. 내 말 다 기억하지? 코끼리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겨우 가늘게 눈을 떴을 때 참새가 물었다. 코끼리는 앓는 소리를 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이야. 다시 올라가 봐. 코끼리는 이를 악물고 다시 나무에 올라갔다. 이번에도 떨어지며 참새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귀가 어쩌고 코가 어쩌고 그러더니 또 말했다. 거봐, 내가 말한 그대로지? 땅에 쿵 떨어질 때 받은 충격은 좀 전과 다를 것이 없었다. 아주 잘했어. 계속해보자. 참새가 말했다. 계속해보자니. 코끼리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쪽 귀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고 시무룩해졌다. 참새는 참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 지금 아니면 절대... 코끼리는 생각했다.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도 누구와도 절대 못해였나? 코끼리는 다시 나무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떨어졌다. 코끼리는 떨어지며 참새가 밑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부르는 소리도 들었다. 대단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 왔다고? 코끼리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다 왔다니? 그 순간 코끼리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에 곤두박질 쳤다. 참새는 코끼리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쩌면 3번, 아니 5번쯤 수업을 더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코끼리는 참새에게 오늘은 더 이상 나무에 오르고 싶지 않다고 하고 고마웠다고 인사했다. 아쉽네. 참새가 말하고 신나게 지저귀며 날아가 버렸다. 코끼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열심히 했어.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해력이 부족했어. 물지는 생각했다. 내가 코끼리라면 우선 떨어지지 않는 법에 관한 책을 읽을 텐데. 그리고 모두 잘 외운 다음에야 나무에 오를 거야. 그리고 나무 꼭대기로 오르면서 책에 쓰여 있던 것을 열심히 곡씹을 거야. 내 발 다 사용할 것, 뒤돌아보지 말 것, 꼭대기에 뭐가 있을지 미리 기대하지 말 것, 떨어지는 건 생각하지 말 것, 말하거나 외치거나 속삭이거나 한숨 쉬거나 중얼거리거나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 것.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치더라도 신경 쓰지 말 것. 마지막 순간에 잘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 말 것. 낙심하지 말 것. 물지의 책장에는 구멍 파기에 관한 책도 있었다. 구멍을 파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 늘 책을 떠올렸다. 나비가 꽃에 부딪히려 하면 버덕거리지 마, 나비야. 곰이 아주 커다란 케이크 조각을 한 번에 입에 집어넣어 새파랗게 질리면 숨 막히지 마, 곰아. 두꺼비가 걱정으로 가득 차 안달복달하면 폭발하지 마, 두꺼비야. 누군가 춤을 추다가 쥐의 발가락을 밟으면 찍찍거리지 마, 쥐야. 물지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만약 코끼리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오, 그래. 그건 23장에 나오지? 균형 잡기.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만약 내가 거기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라고 했는지 책을 찾아봐야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정말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을 때까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읽고 또 읽어야지. 물지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에 잠긴 채 걸었다. 구멍을 파지 않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과 아주 비슷해.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구멍을 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건 아니야. 떨어지려면 우선 나무에 올라야 하고 떨어질까 말까를 계속 고민해야 하잖아. 물지는 한숨을 내쉬며 구멍 파지 않기의 마지막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 장에는 특정한 자세들이 나와 있었는데 코를 앞으로 내밀거나 가슴을 젖힌 채 물구나무를 서거나 천장에 꼬리를 매달리는 자세로는 구멍을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물지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 구멍을 팠다. 그래서 아침마다 구멍을 파다 멈춘 상태로 침대 밑에서 깨어났다. 마치 코끼리가 머리에 엄청난 혹을 달고 나무 밑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친애 아닌 코끼리에게. 방금 네가 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너는 지금쯤 나무 밑 땅바닥 어딘가에 쓰러져 있겠지? 너는 아플 거고 어쩌면 여기저기가 죄다 부러졌을지도 몰라. 그리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겠지? 매번 나무에 오르고 오를 때마다 떨어지는 너를 우리가 끔찍한 바보로 여긴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우리는 네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존경스럽기도 해. 우리는 못하는 건 절대 안 하지만 너는 하잖아.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고민하고 재고 따지는데 너는 일단 시작하고 보잖아.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 판단할까봐 두려운데 너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 같아. 코끼리야, 앞으로 널 만날 때마다 말할 것 같아서 차라리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 우리는 그동안 너에게 더 이상 나무에 오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런 말쯤은 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너라면 절대 다시는 아무데도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너처럼 나무 위에서 춤을 춰보고 싶고 쿵 하고 세게 떨어져 보고 싶어. 그러니까 코끼리야, 우리 말 듣지 말고 계속 나무에 오르길 바래. 다람쥐는 펜을 내려놓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도 불지 않는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멀리서 코끼리의 외침이 들려왔다. 아야! 아우! 다람쥐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는 찢어버렸다. 그리고 너도 밤나무에서 내려가 참나무 밑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코끼리에게 다가갔다. 다람쥐는 코끼리 곁으로 가 이끼 위에 앉아서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다람쥐가 중얼거렸다.